자, 요새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정부가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한 5% 정도 때까지 올렸잖아. 덩달아 몰기지 레이트도 한 6, 7% 하지.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자기네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올려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는 아직도 1%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가끔 높아봐야 2% 조금 안 되는 정도지. 이거 봐봐. 대형 은행들 인트레스트 레이트인데 뭐 TD, BMO, RBC, 스코샤뱅크, 뭐 처음 몇 달간 잠깐 반짝 많이 주는 프로모 같은 게 있긴 한데 다 호구 취급하고 있지 우리를. 너가 피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지키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도록 해. 콜라 뚜껑 열면 김태형. 내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보다 이자를 적게 주기 때문에 너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잖아. 은행들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최근 1, 2년간 금리가 오르면서 유행하게 된 몇 가지 수단을 알려주도록 할게.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이자는 변하지가 않았어. 그걸 인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자신의 돈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너만 모르면 안 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주식할 때 많이 쓰는 웰스 심플이라는 곳에서 캐시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이건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아닌데 4%의 이자를 줘. 웰스 심플에 넣어둔 자본이 10만 불을 넘어가면 4.5%, 50만 불을 넘어가면 5%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4%라고 생각을 하자고. TD가 막 0.01% 주는데 4%면은 400배나 주는 거야. TD에서 가장 많이 주는 1.8%짜리도 4%랑 비교하면은 4%는 2배 이상을 주는 거라고. 이것만 봐도 은행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어. 이 캐시 어카운트는 은행처럼 카드를 발급받아서 쓸 수도 있고 캐시백도 1%를 줘. 거기다가 foreign exchange fee도 없대. 메리트가 좀 있지. 근데 웰스는 어쨌든 은행은 아니라서 돈을 프로텍트 해주는 거에 있어서 은행에 돈을 넣어뒀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은 있거든. 리스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는데 그거는 너가 직접 읽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자, 그런데 아무리 4% 이자를 준다고 해도 정부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너의 돈을 가져갈 거잖아. 너의 인컴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4%의 이자라고 해도 너가 가지게 되는 2.8%라는 소리야. 그래서 또 다른 수단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TFSA나 RRSP나 FHSA처럼 레지스터드 어카운트에서 캐시.to라는 ETF를 사는 거야. 보통 ETF라고 하면은 주식들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식들을 모아둔 거는 아니고 아주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금리랑 비슷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ETF라고 보면 돼. 자세한 거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고, 캐시.to라는 ETF는 매달 이자율에 따라 값이 올라갔다가 다시 리셋되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리셋되거든. 그 차이를 너가 디비던드로 받는 거야. 근데 디비던드로 받지만 텍스 목적상 이것은 인트레스트로 치부되기 때문에 디비던드 텍스가 아니고 인트레스트 텍스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인컴이랑 같게 텍스를 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TFSA 같이 레지스터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 캐시.to ETF를 사라는 거야. 그래야 여기 보이는 이 5점 몇 프로의 이자율을 고스란히 텍스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닌데 뭐 TD, BMO 이런 큰 은행들은 이 캐시.to를 오퍼하지 않는데, 그게 있으면 자기네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이 캐시.to를 사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카더라야.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주식할 때도 은행 앱을 쓰지 않고 이런 퀘스트레이드나 웰스 심플 같은 브로커를 써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 ETF는 어딘가에다가 돈을 넣어둔 게 아니고 너가 ETF를 직접 산 거잖아. 그래서 리스크는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어. 근데 이 ETF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은행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만약에 이거를 살 거라면 직접 읽어보고 리서치 해보고 판단하기를 바래. 근데 누구나 TFSA 같은 레지스터드 어카운트에 룸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수단을 알려주자면, 방금 말한 캐시.to랑 성질은 비슷한데 디비던드 형식이 아니라 캐피탈 게인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HSAV.to라는 ETF가 또 있어. 이것도 보다시피 5% 정도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이자율에 맞춰서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가 샀을 때랑 팔 때 그 가격 차이를 캐피탈 게인으로 받는 거지. 그러면 레지스터드 어카운트가 아닌 일반 어카운트에서 이 HSAV.to를 산 거라도 너가 번 돈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되니까 그거는 인컴 텍스보다 반이 낮잖아. 그래서 TFSA에서 캐시.to를 산 거보다는 적게 받을지 몰라도 웰스 심플에서 4%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준 애들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고, 이자율은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따라 너가 받게 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거는 GIC야. 이 GIC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 근데 이건 역시 인트레스트라서 일반 텍스를 내야 돼. 캐피탈 게인 텍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EQ뱅크 같은 곳에서 TFSA 같은 레지스터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GIC를 사면은 5% 정도의 이자율을 텍스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거지. EQ뱅크가 아니더라도
레지스터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GIC 레이트를 이 정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은 없고, GIC는 픽스 레이트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너가 받는 양에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앞서 말한 애들은 너가 받는 게 적어질 수 있지만 GIC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한 거지. 그래서 GIC는 그런 상황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레이트가 픽스드인 만큼 그 기간 동안은 너가 돈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쓰지 않는 게 확실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지. 돈을 중간에 뺄 수 있는 캐셔블 GIC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가 좀 더 낮다고 하더라고. 지금 경제와 주식 상황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집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거나 몇 년 내로 쓸 돈이라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소하기보단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돈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라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아서 돈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덥석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리서치를 하고선 판단을 내리길 바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가 TFA세 같은 레지스터드 어카운트에 룸이 남아있는지, 조만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가까운 미래에 큰 돈 쓸 일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너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야.